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의 저는 이보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즐겨 활용하고 계시는 영어 뉴스를 이용한 그 영어 공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저게 좋겠거니 라고 이제 해서 시작은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해도 그야말로 귀에 들리는 것 같진 않고 이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슬그머니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 굉장히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왜 내가 안 들리는 거지? 나 아무래도 안 들려. 어떻게 당신은 공부하고 있어? 라고 의견을 물어본 적이, 의견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딴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우리 집에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만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을 말이죠. 자고로 고민이라고 하는 건 자랑하듯이 많이 얘기를 해야 서로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영어 뉴스 활용하기 알고 보니까 뭐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준비를 하고 나서 내가 관심을 갖는 걸 좀 이렇게 취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오래 하게 되는 거고 오래 하다 보면 늘게 되는 거고 그 비슷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하게 될 이 드라마와 영화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드 많이 보시죠. 미국 드라마 참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TV에서 그렇게 많이 해주고 또 자막도 참 잘 나오고 해서 아주 종류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걸 좀 더 잘 활용해서 내가 잘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또 나중에 말하기, 쓰기에 당연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 실력을 기르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자, 오늘은 우리 모두의 로망, 자막 없이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그날까지 자, 함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데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남들이 울 때 같이 울을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라고 하는데 실제 그 과정에서는 자막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자막 없이 나는 그냥 들으면서 그냥 보면서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나 그러나 실제로 하게 될 적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보니 단어도 많이 몰라 또 영어 발음도 잘 구별이 안 돼 어디서 끊고 말하는 건지도 제가 정확한 패턴을 몰라 배경 돌아가는 것도 다 몰라 문화 차이 이해 정말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어려운 그런 조건이 많은데 그냥 그나마 자막도 없이 나는 듣겠다 이해하겠다 그리고 즐기고 감상하겠다 이건 조금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무리가 되는 영어 공부는요, 오래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자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영화나 드라마가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영화나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우리 또 EBS 통해서도 요즘 아주 그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아예 생겼잖아요.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럴 때 왜 좋은지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실제 쓰이는 언어 생활의 한 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오래 살아보거나 혹은 또 영어를 뭐 공부하기 위해서 오래 학교를 다녀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신토부리 뭐 무슨 토종이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정말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남보다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 참 아쉽다라고 여겨졌던 게 이제 저 혼자 생각이 아쉽다라고 여겨졌던 게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좀 이 부분은 결여되지 않는가 싶은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왜 통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재밌어하는 거.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란 같이 생활해보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겠더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사실은 어느 부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극복을 전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근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영화나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화적인 이해. 근데 특히 드라마를 호흡이 긴 드라마. 그러니까 매일 하는 그런 연속극 같은 거. 그런 거 보게 되면 세상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럴 적에 역시 사람 사는 거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그럼 또 하나, 문화적으로 요땐 저 사람들이 요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인 그런 노출, 다시 말해서 듣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익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실제 쓰이는 언어 생활의 예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바로 드라마나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겠죠? 비교적 즐겁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닐까요? 어머, 나는 생전 영화나 드라마 재미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자, 뭔가 이렇게 같이 울게 되고 같이 웃게 되고 같이 즐겁고 같이 화나고 하는 걸 느끼면서 저땐 저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대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덩달아 익힐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영화나 드라마가 그나마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메인 요소, 그러니까 메인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떤 맨날 왜 밥만 먹다가 어느 날 냉면도 먹고 어느 날 햄버거도 먹고 하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슬럼프를 극복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서 영화 드라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즐겁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은 과연 뭘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트콤 같은 거, 그냥 그거 보다 보면 재밌게 하하 웃다 보면 내가 영어를 저절로 잘하게 되겠지. 그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의 기초를 다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의 기초를 다루기 위해서, 다루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 교육용 드라마. 이제 EBS에서 나오는 TV 영어 회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라디오 영어 회화도 있고, 이지 잉글리시도 있고, 여러 가지 포킨 영어도 그렇고, 프로그램 많잖아요. 근데 보거나 들을 적에, 자, 오늘의 대화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A, B 사람이 나와서 막 대화하고 이러죠. 근데 그걸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특히 저자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교육 포인트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랬을 적에 거기서 다져진 기초를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쓰여진, 그야말로 제작자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적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기초가 없는 과정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처음부터 보게 된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의 기초를 다진다? 조금 어려운 생각이고요. 그 다음, 영화나 드라마를 준비 없이 봐도 학습 효과가 있다는 생각. 이것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닌 경우는 영어를 웬만큼 잘하는 분들, 다시 말해서 자막의 도움을 거의 안 받거나 자막을 가끔 정도 본다라고 할 적에, 이런 분들은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다른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준비 없이 봐도 그 자체가 이미 영어가 돼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날개만 다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럼 문제가 없는데, 그거보다는 뭐라고 말하는지 사실은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내가 많이 봐야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의 원칙이라든지 어휘력이라든지 문장 표현력 같은 것이 사실은 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앞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사실 대본을 미리 보고 거기에서 표시해 가면서 한번 내가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장면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런 준비가 없이 무조건 장면을 TV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맨땅에 이렇게 헤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거나 이거 너무 창피하다거나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영어 공부를 너무 거저먹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을 본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을 봐야 됩니다. 자막을 봐야 어휘력도 늘릴 수가 있고, 또 문장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우리말은 저런데 영어는 이렇구나 라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저거 아는 건데 저거 나왔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듯이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맞구나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내가 이건 줄 알았는데 다르게 말하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라고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학습 효과가 좀 더 날 수가 있습니다. 자막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막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대강의 스토리를 아는 영화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 뉴스를 우리가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할 때에도 뉴스 거리를 내가 이제 고를 때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뉴스를 고를 경우에는 가뜩이나 뉴스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나 지금 잘 들리지도 않는데 재미없는 것까지 골랐다 오로지 뉴스라는 이유만으로 라고 할 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영화도 내가 대강의 스토리를 아는 영화를 고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스토리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막 거기에 기울이는 에너지를 그나마 좀 절약을 하고 거기서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언어 쪽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대강의 스토리를 아는 영화를 고른다. 이번엔 일상을 다룬 내용을 고른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영화 있죠. 이렇게 물론 개인의 취향이나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저는 이제 영어 공부에만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일상을 다룬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는 정말 괴리가 있는 저기 멀리 우주에서 무슨 외계인들끼리 노는 그런 영화다라고 한다든지 계속 싸워온다서 뿅뿅, 퍽, 슛! 이런 말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평소에 어디다 한번 내가 써볼까라고 할 적에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볼 때는 재미있는데 내가 저 영화를 한번 써봐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내용이 많은 게 사실 좋기 때문에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내가 저거 한번 잘 듣고 나도 써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사를 다운을 받아서 어디서 얻어서 좋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어휘와 문장 구조를 이거 예습하는 거. 말하기도 예습이 7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영어 공부는요. 특히 이제 내가 말을 하건 듣는 거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미리 대사를 받으셔서요. 다운을 받던 어디 책으로 된 게 있던 간에 그걸 가지고 이 장면은 내가 스토리를 아는 거니까 이 장면은 내가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그 장면을 골라서 좋아하는 거 골라서 그걸 중심으로 이 단어는 내가 아는 단어다. 이거 나오는구나. 혹은 이건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 모르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겠는걸? 판단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사전 봐야죠. 사전 보고 그 단어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또 지난 시간에 뉴스에서 다뤘듯이 make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설정하는데 make라는 것이 도움이 된다.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서로 내용이 대조될 때 중간 연결고리로 아주 while이 많이 쓰인다라고 아는 것처럼 문장을 말할 때 나는 이래서 좋아요. I'm glad that 뭐뭐뭐 한다든지 혹은 뭐뭐는 어떠해서 안타깝군요. It is so sad that 뭐뭐뭐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이거 다 중학교 그 문법책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이런 구조로 된 거구나 라고 한번 눈여겨보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자막을 보면서 장면을 봅니다. 자막을 보면서 장면을 보는 거죠. 자막이 보통 closed caption이라 closed caption 그래서 CC라고 하게 되잖아요. 보통 closed ca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잘 들리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청각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글자로 먼저 보여주게 되잖아요. 이럴 때 그 장면이 나오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글자가 자막이 사실은 살짝 먼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막을 보면서 장면을 볼 적에 그렇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즉 자막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구나. 줄리아 로버츠가 이렇게 말하겠구나. 저 자막을 보니까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막을 보면서 장면을 보죠. 그 다음은 자막을 보면서
pause를 한 다음에, 즉 멈춤을 한 다음에 영어 대사를 예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살짝 이제 예를 들어서 How dare you?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밑에다가 어떻게 네가 감히 나에게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의 자막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네가 감히 나에게 라는 말을 먼저 보면서 How dare you? 라는 말을 저 사람이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본다는 거. 그래서 그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해 보는 거. 이거 참 재밌어요. 재미없다고요?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아는 것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는 정말 신나는 일일 수 있거든요. 화면으로 영어 대사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아까 생각했던 것이 맞는 대로 How dare you? 라고 말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몰랐던 것과 알고 있던 것을 구별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거 아는 거였구나. 맞았어. 저건 내가 모르는 거였는데 확인해 봐야지. 이럴 때 내가 착착 영어가 붙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막에 어디 있었어? 라는 말이 먼저 떴다 라고 쳐볼까요? 이 순간 그렇습니다. 리모컨을 눌러서 pause 시킨 다음에 과연 줄리아 로버츠나 혹은 케이트 윌린슬렛 같은 배우가 저 대사를 뭐라고 영어로 했을까? 라고 상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상하기를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라고 아마도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Where are you? 그러면 어디 있어?가 되는데 Where were you? 하면 어디 있었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화면에서는 말하기를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나는 where were you를 생각했는데 자 그렇다면 where have you been? 이란 말을 내가 알고 있으면 아 맞아 저거로 말할 수도 있겠다.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내 와 있었다. 어디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려면 have you been을 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난 생전 처음 보는 말이다. Where have you been? 하면 저건 뭐지? 라고 사전 보면 다 나와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상하고 비교해 보는 거. 이번에는 천만에가 떴습니다. 에이 천만에 어떤 걸 상상하시나요? 이거 아닌가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그런데 막상 들리는 말이 Sure, no problem 이란 말이었어요. Thank you. 그러면 거의 automatically You're welcome 이라고 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You're welcome 아닌가 싶었는데 정작 저 사람은 Sure, no problem 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자, 이때 Sure라는 말도 내가 알고 있고 No problem 이란 말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저걸 저렇게 붙여서 저런 상황에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이번에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자막을 영화나 드라마의 자막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한국어 자막이었는데요. 말씀드려봤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밖에도 사실은 그냥 영어 그대로의 자막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자막은 충실히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